중국의 노골적인 한국 베끼기는 단순히 참고하는 수준을 넘어 아예 컨트롤 V하는 수준으로 하나부터 열까지 모조리 베끼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의 독특한 컨셉으로 예능계를 장악한 나영석 PD가 자신의 프로그램을 모조리 베끼는 중국 방송국들에게 깊은 빡침을 드러냈는데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아이돌 그룹으로 최정상에 등극했던 소녀시대는 한국을 넘어 아시아, 유럽, 북미까지 어마어마한 팬을 보유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중 소녀시대 센터를 맡았던 유나는 가수에 이어 배우로까지의 영역을 확장시키면서 장기적으로 연예계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두었습니다. 특히 중국에서의 인기가 높았던 그녀를 두고 중국 방송사들은 모셔가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죠. 그러다 2016년 그녀는 중국의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합니다. 중국 후난 위성TV가 방영하는 예능 프로그램 쾌락 대본영에 드디어 등장하죠. 당시 유나는 중국 드라마 무신 조자룡이라는 드라마에서 남녀 주인공으로 함께 호흡을 맞춘 임경신과 중국의 사극 여신 임시며와 함께 출연해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요. 무신 조자룡이라는 그녀가 출연한 드라마 조회수가 100억 뷰를 넘기면서 쾌락 대본영에 출연하게 된 그녀는 당시 중국 최고의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그녀의 인기를 실감하게 했습니다. 일본에서 연말에 열리는 청백가합전이 당대 일본 최고 인기 스타들이 출연하는 것처럼 중국에서는 가장 핫한 연예인들이 출연하는 예능으로 쾌락 대본영을 꼽습니다. 그동안 김수현, 지창욱, 박혜진, 2PM, 이민호, 황치열 등이 중국에서의 인기를 바탕으로 쾌락 대본영에 출연하면서 뜨는 스타들만 모조리 쾌락 대본영에서 끌어가는 것 아니냐며 중국 방송국 사이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일었었죠. 그런 이유였을까요? 중국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인기를 끌어보기 위해 최대한 한국과 비슷한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참 교묘하게 똑같아 비웃음을 사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한국 예능 프로그램의 세계적인 인기가 어마어마한데요. 연예인, 스포츠 스타 할 것 없이 전부 정체를 알 수 없는 가면을 쓰고 노래를 부르면 앞에서 관전하는 연예인 패널들이 목소리만 듣고 가면의 주인공을 찾는 프로그램인 복면가왕. 2015년 4월에 처음 방영되면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MBC의 간판 예능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당시 김현우, 하현우, 알리 등 실력파 가수들의 재발견 및 재조명으로 방송 직후 어마어마한 이슈를 끌어모았었죠. 그런데 이 복면가왕의 포맷이 꽤나 참신했던지 해외에서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복면가왕 포맷은 미국 및 영국을 포함 전세계 50개국에 수출되었고 특히 영국에서 놀라운 성적을 거뒀습니다. 660만 명이 시청하면서 해외 예능 프로그램 포맷을 사와 소위 초대박을 쳤죠. 이는 영국의 대표 방송국 BBC의 최고 시청률 320만 명을 2배 이상 뛰어넘는 기록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폴포츠 등을 배출해내면서 오디션 프로그램의 신화를 써낸 갓탤런트 시리즈의 미국판 제작자인 크레이그 프레스티스는 복면가왕을 보고 유레카를 외치고는 미국에서 더 마스크드 싱어를 제작해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이 성공에 힘입어 비슷한 포맷의 복면 댄서도 제작 중이라고 하죠. 복면가왕과 비슷한 포맷의 한국 예능 프로그램 중 해외로 수출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너의 목소리가 라는 프로그램인데요. 너목보는 직업과 나이, 노래 실력 등을 철저하게 비밀에 붙인 미스터리 싱어가 등장하는데 이들은 복면가왕과는 달리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얼굴과 몇몇 단서만으로 실력자인지 음치인지를 가려내는 대반전 음악 추리 프로그램인데요. 너목보는 말레이시아, 불가리아, 인도네시아를 포함해 전세계 15개국에 수출됐을 뿐 아니라 미국의 폭스는 기존 해외 배급사를 통해 판권을 구매하는 것이 아닌 CJ E&M을 통해 직접 계약해 I Can See Your Voice라는 프로그램을 제작했습니다. 너목보의 초기부터 함께한 이선영 CP는 직접 이 프로그램의 기획, 구상부터 참여해 프로그램의 대박을 이끌었는데요. 영국판 너목보는 회당 최고 시청자 수가 500만 명을 기록하기도 했고 프랑스판 너목보는 첫 회 방송 시청자 수가 221만 명으로 집계되는 등 연일 대박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나는 가수다, 냉장고를 부탁해, 판타스틱 듀오 등등 독특한 포맷의 프로그램이 전 세계로 수출되면서 K-예능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그런데 한국의 예능 프로그램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준 나라가 있었으니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은 13억이라는 세계 1위 인구수를 자랑하는 만큼 그 파급력도 대단한데요. 한국 예능 프로그램의 인기가 높아지는 것은 즐거운 일이지만 중국은 짝퉁의 나라답게 예능 프로그램도 전부 베껴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만의 독특한 컨셉으로 나영석표 예능을 앞세워 한국 예능계를 장악한 나영석 PD는 어느 날 심각한 표정으로 인터뷰에 응합니다. 직접 중국의 프로그램을 본 적은 없으나
중국이라는 것이 팩트라면 기분이 좋지는 않다면서 우리 프로그램의 포맷은 비싸지 않으니 가능하면 정품을 구매해달라고 말했죠. 항상 웃는 낯으로 방송에 등장하는 나피디지만 이날 인터뷰에서 그는 꽤나 언짢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신이 제작한 윤식당을 표절한 중찬청이라는 프로그램이 제작된다는 사실이 알려진 직후였습니다. 그런데 나피디만 여기에 분노를 표한 것은 아닙니다. 중국 내에서도 이런 보도가 알려진 직후 웨이보를 중심으로 한국 예능을 표절한 중국 예능이라는 키워드가 1위를 차지할 정도로 그만 좀 베끼자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었죠. 중국에서 이렇게 한국 예능을 표절하기 시작한 건 아빠 어디가라는 프로그램이 시작이었습니다. 아직은 사상을 통제받는 중국에서는 모든 프로그램은 반드시 광전총국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심의를 통과한 프로그램만 방영되는데 중국 정부에서는 유독 힐링과 긍정의 에너지를 가진 프로그램을 선호한다고 하죠. 그래서 아빠 어디가라는 프로그램이 광전총국의 코드에 들어맞았고 스타아빠와 천진난만한 자녀들이 함께 여행하며 보여주는 가족애가 중국 내에서도 큰 인기를 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짝퉁 중국의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필모 의원이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받은 국내외 프로그램 포맷 권리침해 사례에 따르면 2016년부터 5년 동안 한국 예능 18편이 20차례나 표절당했다고 합니다. 가수로서 그리고 예능에서도 독보적인 활약으로 펼친 제주댁 이효리와 그의 남편이 함께 민박집을 운영하며 일반인 손님들과의 에피소드를 담은 효린의 민박, 한국의 연령대별 대표 배우들을 앞세워 해외에서 한국 음식을 판매하며 그 반응을 관찰하는 윤식당, 김병만을 필두로 여러 연예인들이 세계 오지를 다니며 극한의 생존 체험을 하는 정글의 법칙 등 방송사 가리지 않는 중국의 모방은 심각했습니다. 최근 프랑스 칸에서 열린 국제방송 영상물 견본시에서 중국은 우리나라의 보컬 전쟁, 신의 목소리를 도용한 천례지전이라는 프로그램을 중국의 대표 프로그램으로 홍보하기도 했죠. 또한 팬텀싱어를 베낀 프로그램을 미국으로까지 수출했으니 괜히 중국이 짝퉁 국가가 아니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실 중국의 짝퉁 문화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중국의 짝퉁 문화를 살펴보려면 그 민족성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양한 매체를 통해 중국의 모방 문화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름 좀 있는 모든 브랜드는 중국인들의 사냥감이 되어 전부 짝퉁으로 탄생하죠. 이런 배경에는 중국인들의 민족성, 즉 안정성에 가장 방점을 두는 독특한 특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은 세상을 바꿀 만한 새로운 혁신을 꾀하기보다는 기존의 성공으로 어느 정도 시장성이 확보된 상품을 모방해 자신을 성장시킵니다. 그리고 그것에 아주 익숙하고 능숙하죠. 박지원이 1780년 청나라를 방문하고 쓴 열하일기에는 조선의 청심환이 중국에서 짝퉁으로 버젓이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기도 한데요. 이런 민족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 중국인들은 선진국들을 넘어서지 못할 바에야 이미 성공한 선진 제품을 모방하는 것으로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집니다. 그래서 짝퉁에 상당히 관대한 편이며 이 민족성이 현재의 산자의 시장을 만들어냈습니다. 에르메스, 구찌, 버버리, 샤넬 등의 상표를 붙인 짝퉁 명품 시장이 바로 산자의 시장인데요. 한국에서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회생 불가의 타격을 입지만 중국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금이 충분치 않은 인민들도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비슷하게 생긴 것이라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온갖 짝퉁을 유통시킵니다. 중국인들에게 체면은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자존심이기 때문에 진품을 가질 수 없다면 그렇게라도 보여야 한다는 인식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G2의 지위까지 올라선 선진국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다른 나라들이 미치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은 그러한 민족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유독 비판을 수용하지 못하는 특징을 보입니다. 자존감이 낮아서 그럴 텐데요. 지난 몇 년 동안 한국의 많은 연예인들은 중국 언론의 집중포화를 맞았습니다. 중국을 웃음거리로 삼았다는 것을 문제 삼았죠. 지난 2020년 12월 중국 관영 매체 환구시보의 영문판 글로벌타임스는 왜 한국의 팝스타들은 거듭되는 중국 모욕으로 중국 시청자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가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는데요. 해당 신문은 어리석은 것이라는 표현으로 이효리와 황치열, 이수근 그리고 SBS 예능 프로그램 런닝맨을 언급했습니다. 이효리의 경우 한 방송에서 자신의 부캐 예명을 마오로 하면 어떨까라고 농담했는데 이 발언이 알려진 직후 엄청난 후폭풍이 몰려왔었죠. 만약 중국 연예인들이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의 이름을 예명으로 사용하면 기분이 어떻겠냐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중국에서 엄청난 인기를 끄는 황치열도 언급됐는데요. 그가 한국 예능 프로그램에서 중국에 처음 도착했을 때 앞을 제대로 볼 수 없었고 물맛이 이상했다는 발언을 문제 삼았는데 그런데도 황치열은 돈을 벌기 위해 중국에 오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부었습니다.
또한 개그맨 이수근이 예능 프로그램에서 광둥어라며 쓰는 중국어는 중국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글로벌타임스는 중국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한국 연예인들이 어린 나이에 연예계에 입문하다 보니 문화나 역사를 공부하는 데 시간을 쓰지 않아 부적절한 발언을 쉽게 한다며 한국 연예인들을 졸지에 지식이 부족한 연예인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의 창작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치열한 고민과 노력이 수반됩니다. 이런 무수한 고민과 노력 뒤에 제대로 된 창작물이 나오기 마련이죠. 재미있는 콘텐츠에는 국경이 없다지만 상도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중국처럼 그대로 베껴 쓰다 보면 자신들의 아이덴티티가 없어지는 허울 좋은 거인이 되어버립니다. 중국을 타산지석 삼아 한국이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감시와 채찍이 필요할 듯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